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놀로지 성미입니다.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활발해짐에 따라서 기업의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요. 그 가치 또한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죠. 이에 따라서 백업은 모든 기업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해서 저희 시놀로지는 이번 세션을 통해서 이 백업의 효율성을 극대화를 하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기업 운영을 복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무려 83% 이상의 기업에서 데이터 손실로 인한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하드웨어 장애 혹은 어떤 특정 직원의 부주의한 포맷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한 인적 과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기업이나 조직은 다운타임이라든지 운영 중단과 같은 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큰 피해를 초래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 다른 통계를 보시면 데이터 손실을 복구를 하는데 무려 70일 정도 약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이 각각의 이벤트로 인해서 데이터 손실 평균 비용이 무려 400만 달러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비용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고객의 신뢰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부분이 더 큰 걱정거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변화가 불러올 수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이 IT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부분이 기업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네, 기업의 데이터 손실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백업이겠죠. 그중에 많은 분들에게 친숙한 이 3일 백업 전략이 있습니다. 3일 백업 전략은 이 최소 3개의 데이터 복사본을 2개의 매체에 저장을 하고 최소 1개는 오프사이트 백업을 유지를 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서버라든지 혹은 이제 데이터 원본이 손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또 다른 백업본을 이용을 해서 기업을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3일 백업 전략을 이용을 해서 백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손실이 전혀 없으리라 보장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 영국 정보보안 기업인 소포츠의 조사에 따르면 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이 76%가 실제 백업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기업에서 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원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을 해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백업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고, 그리고 이제 백업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손실이 100% 완화될 수 있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최근 고객 사례에서 고객이 직면한 이런 백업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태국에 소재한 일본 식품 가공 브랜드 공장인데요. 데이터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로컬 데이터 백업도 진행을 하셨고, 기타 다른 업체들이랑 마찬가지로 중요한 데이터 위주로 클라우드 백업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랜섬웨어 공격이 있은 후에 이 백업 데이터 그리고 원본 데이터가 저장된 이 서버 자체가 암호화가 되면서 데이터 접근이 불가능해졌고요. 이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복원을 하려고 해도 이 네트워크 속도 문제로 인해서 복원을 하고 다시 공장을 가동을 하는 데만 무려 수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결국 겉보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 기타 다른 위험 요소가 있음을 간과하는 데서 비롯된 문제겠죠. 즉 백업은 있지만 테스트는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사실은 정기적으로 백업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복구에 필요한 시간 그리고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사전 점검하는 이런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업 외에도 복원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RTO와 RPO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간단히 좀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RTO 같은 경우에는 이 백업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TO가 8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이 시간 동안 업무가 중단이 돼도 전혀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혹은 중간에 복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또다시 8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RTO인데요. 이제 실제 기업이 받는 피해 이런 부분들을 또 계산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데이터 손실량인 RPO를 확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에서 정기적으로 오전 12시에 이제 백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오전 12시에 갑자기 시스템이 좀 중단이 됐을 때 복원을 하게 되면 다시 12시 시점으로 데이터를 복원을 하기 때문에 이 6시간 동안에 발주를 하는 이런 데이터가 아무래도 유실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 유실을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RPO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3일 백업 전략은 굉장히 완벽한 백업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100% 완벽하게 구현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어떤 부분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부분들을 감당을 해야 되고 이걸 실제로 감당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기업이 직면하는 문제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의 필수적인 사항들 그리고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리소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 백업 전략을 단계별로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SOP를 저희가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단계는 이 기업의 모든 데이터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대부분은 기업 이 IT 인프라가 뭐 물리나 가상이나 뭐 클라우드 이렇게 뭔가 하이브리드 형식의 환경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업 전략을 수입을 하시기 전에 IT 관리자분들은 아무래도 뭐 어떤 백업 데이터들을 뭐 유지를 해야 되는지 혹은 이런 데이터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런 플랫폼들을 파악을 하고 전체 장치 수도 이제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기업 운용에 어떤 데이터, 어떤 서비스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실제 서비스가 받는 영향 범주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좀 더 중요하게 백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서비스 영향 수준 그리고 이 위험 부담을 해야 될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RTO나 RPO를 설정을 하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별로 뭐 월간이나 주간이나 시간별, 뭐 일일 백업 빈도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든 파악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설정된 목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절한 단계별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겠는데요. 요거는 일종의 예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IT 인프라의 0단계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직원의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상적인 업무, 뭐 파일 레벨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 플랫폼이라든지 뭐 VM이라든지 혹은 뭐 기업의 RMA 시스템과 같이 특정 조직의 운영에 좀 영향이 갈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수준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데이터 무결성이나 그리고 오프사이트 백업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는 가장 심각한 영향 수준으로 서비스가 중단이 됐을 때 심지어 전체 운영 중단까지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무결성과 오프사이트 백업을 그리고 안정성까지도 고려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각 데이터별로 백업을 계획을 하고 구축을 하셨으면 이 서비스를 빠르게 복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복원 테스트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이 SOP에서 저희 시놀로지가 어떤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첫 번째 단계에서 데이터를 파악을 하실 때 굉장히 다양한 엔드포인트나 플랫폼에 분산되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데이터들은 보통 이 스토리지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백업 전략의 핵심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 스토리지 서버의 데이터에 문제가 생겨서 이 백업본을 통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복원을 할 수 있는가 여부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 시놀로지는 이런 스토리지 서버에 대해서 두 가지 솔루션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이퍼 백업과 스냅샷 레플리케이션입니다. 네, 우선 스냅샷 레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초단위로 스냅샷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일상적인 보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연속 백업에 가까운 방식으로 5분마다 스냅샷 촬영이 가능하고요. 공유 폴더 내 문서들이나 아시카시룬에서 운영하는 이런 VM을 보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데이터 손실도 최소화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5분 전 상황으로 다시 복원을 하시거나 스냅샷을 촬영했던 특정 시점으로 바로 이제 복원을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 이런 복구 시간 이런 것들을 단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레플리케이션 복제 기능으로 재해복구 실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의 지점이나 뭐 사무소가 있는 이런 경우에 이 원격 시놀로지 NAS에다가 그대로 데이터를 복제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컬 엔드, 즉 이제 본사의 NAS죠. 여기서 장애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런 복제된 데이터를 통해서 빠르게 재해복구 조치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 몇 초 안에 다른 시놀로지 NAS에서 데이터를 좀 빠르게 복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중단된 서비스나 업무를 재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방안으로는 하이퍼 백업을 이용을 해서 클라우드로 이제 백업을 하시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 하이퍼 백업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다양한 기업에서 활용하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 드라이브나 혹은 드롭박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요. 혹은 이제 S3에 호환되는 스토리지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하이퍼 백업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NAS 내 공유 폴더뿐만이 아니라 뭐 시스템 설정이라든지 혹은 패키지 이런 것들도 이제 백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중 버전이나 데이터 압축, 중복 제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좀 호환성 이런 문제까지 고려가 되신다고 하시면 저희 시놀로지의 자체 이 클라우드 서비스인 시놀로지 C2로 백업을 하시는 것을 좀 고려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놀로지 C2 솔루션을 저희가 론칭한 지가 벌써 5년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고객사에서 두터운 신뢰를 보여주셨고요. 보안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암호화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올라가기 전에 이 로컬단에서 이 암호화 기능을 활성화를 하시게 되면 전송 과정이나 이 클라우드에 저장된 상태가 모두 암호화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제3자에 의해서 데이터가 편취가 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없고 그거는 저희 시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업계와 동일한 수준의 내구성이죠. 11개의 구 수준의 안정성을 지원을 하고요. 굉장히 데이터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스냅샷과 하이퍼 백업을 실제 사용하고 계시는 저희 고객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 아시아 라인이라고 하는 업체고요. 아시아 컨테이너 운송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 시놀로지 NAS를 회사 내부에 재무 시스템의 파일 서버 그리고 스토리지 서버로 운영을 하고 계셨고요. 이 운송업계가 랜섬웨어 그 타겟이 되면서 이제 스냅샷 레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혹여라도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빠르게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매일 스냅샷을 촬영을 하는 이런 습관들을 배양을 해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운송업계가 때아닌 화랑을 맞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가 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어떤 추가적인 오프사이트 백업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서버룸 공간이 충분하지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리적 인프라를 새로 다시 구현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 혹은 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검토 프로세스가 워낙 복잡했기 때문에 조금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하이퍼 백업을 통해서 저희 시놀로지 C2로 백업을 하면서 굉장히 간단하게 솔루션을 구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이런 스토리지 서버를 백업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 엔드포인트나 뭐 여러 플랫폼에서 좀 분산돼서 운영 중인 이런 데이터를 또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크게는 이제 윈도우나 맥이나 뭐 리눅스 이런 사용자 장비나 혹은 뭐 VMware나 하이퍼V나 파일 서버, 물리 서버 이런 개발 환경 플랫폼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같은 클라우드로 좀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 시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업 내 물리 장비나 플랫폼에 운영이 되고 있는, 분산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액티브 백업이라고 하는 완전한 백업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장비나 개발 환경 플랫폼은 액티브 백업 포 비즈니스를 통해서 백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백업 포 마이크로소프트 365나 액티브 백업 포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백업이 가능합니다. 네, 액티브 백업 포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PC라든지 물리 서버라든지 뭐 VM이나 혹은 파일 서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백업을 이제 통합적인 백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백업에 대해서 모두 단일 플랫폼에서 중앙 관리하고 구축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추가적인 이 DSM 운영 체제까지도 백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종합적인 백업 솔루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엔드포인트들을 백업을 하더라도 스토리지 공간과 대역법 리소스를 절감할 수 있는 중본 백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전체 백업을 완료를 하고 난 이후에는 향후 백업 시에 이제 변경된 부분만 감지를 해서 백업을 하기 때문에 볼륨 전송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서 좀 더 빠르게 백업을 완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저희 시놀로지의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고요. 하드웨어 비용만 필요할 뿐 추가적인 장치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장치를 이제 확장을 하는 그런 스토리지 공간에 따른 비용적인 부분만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데이터 압축이나 글로벌 중복 제거 기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백업 데이터를 최대 95%까지도 절감을 할 수가 있어서 스토리지 비용 부담을 훨씬 더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기능들, 이런 것들까지도 무료로 지원이 되고요. 숨겨진 비용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액티브 백업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인 복원 옵션도 지원을 합니다. 파일 레벨 복원뿐만이 아니라 PC나 물리서버 같은 경우에는 베어메탈 복원도 지원을 하고요. 또 V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퍼바이저 복원 옵션을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기존의 하이퍼바이저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 시놀로지 DSM에 내장이 되어 있는 시놀로지 버추얼 머신 매니저라고 하는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복원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몇 분 내에 다시 VM을 재가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액티브 백업 포 비즈니스, 즉 저희가 ABB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 이 솔루션에 대한 백업 효과,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만 시세이더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임직원 한 500명 정도 되는 기업의 규모이고요. 매일 한 600기가 정도 되는 이 변경된 데이터들을 백업을 해야 됐습니다. 이제 랜섬웨어 공격이 있은 후에 다른 타사의 백업 솔루션을 도입을 한 이력이 있으신데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못했고, 그리고 UI나 이런 것들이 친숙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 시놀로지 ABB를 도입을 하시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부 파일 서버나 물리 서버나 사용자 장비들도 모두 통합적으로 저희 시놀로지 나스에서 백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CBT라든지 글로벌 중복 제거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에 필요한, 그리고 백업에 필요한 이런 시간이나 공간을 50% 이상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디어뱅크라고 하는 저희 금융권 고객 사례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 폴란드의 모바일 그리고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업체인데요. 이 아이디어뱅크 같은 경우에는 산업 규제로 인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든지 혹은 그 장비, 이제 서버나 이런 곳에 저장이 되어 있는 은행 업무 관련된 데이터를 모두 법적으로 꼭 백업을 해야만 하는 그런 법적 의무가 있는 기업입니다. 초반에 원래는 이제 기타 다른 백업 솔루션을 도입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효과가 그렇게 크게 좋지 못했고, 또 이제 복원을 할 때 효율성이 생각보다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 시놀로지 나스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이 액티브 백업 포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통해서 최대 2,506개의 마이크로소프트 365 사용자 계정과 1,239개 쉐어포인트 사이트를 빠르게 백업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데모를 통해서 저희가 빠르게 VM을 백업을 하고 이 시놀로지 VM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고 빠르게 이제 좀 복원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DSM에서 ABB 패키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왼쪽을 보시면 이제 모든 보호된 장치 그리고 수량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현재 백업 스케줄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백업된 장치, 마지막 백업 시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토리지 절감 효과, 그리고 하단에는 이 데이터 사용량, 트래픽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ABB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PC라든지 물리 서버, 파일 서버, 그리고 VM까지도 전부 백업이 가능한 솔루션이고요. 한번 VM 백업 설정하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상 컴퓨터 탭으로 가셔서요. 이 상단에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ESXi를 제가 지금 추가해 놓았던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작업 목록 탭에서 백업 작업을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백업 이름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백업할 VM은 복귀 모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혹은 오른쪽에 검색을 통해서도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자동 검색 구성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은 이제 말 그대로 하이퍼바이저나 데이터 스토어나 혹은 뭐 폴더 이런 쪽에 추가로 생성되는 VM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VM이 100개, 1000개 이상이 추가가 되더라도 VM에서 하나씩 작업을 하실 필요 없이 대량의 VM이 자동으로 백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에서 이제 백업할 VM을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백업을 저장할 폴더를 좀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시에 따라서 고급 설정을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업 일정을 설정을 하실 때 수동 백업과 예약된 백업 중에 좀 선택을 하실 수 있고 대여부 리소스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피크 타임을 피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 정책을 지정하실 수도 있는데 고급 보존 정책도 하단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선택을 하실 수 있고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떤 이 설정이든 가장 추천드리는 값을 디폴트로 미리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수월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여기서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설정을 마치면 바로 백업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전체 프로세스 굉장히 간단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VM 복원을 하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기존에 진행하던 이 하이퍼바이저에 장애가 발생을 한 경우에 시놀로지 VM으로 좀 즉시 복원하는 부분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앞에서 이미 해놨던 이런 백업 작업이 실행 중이기 때문에 좀 미리 백업된 것을 이용을 해서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하이퍼바이저로 복원을 하거나 먼저 이제 복원할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복원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기존의 하이퍼바이저로 복원을 하거나 뭐 또 다른 하이퍼바이저로 복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기존의 하이퍼바이저에 장애가 발생이 됐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놀로지 VM을 통해서 복원하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리소스 할당이라든지 관련 설정도 전부 다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권한 설정도 여기서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 완료되면 VM으로 바로 가져오기가 시작이 되고요. 여기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보통 몇 초 혹은 이렇게 몇 분 안에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VM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부팅되는 화면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VM을 복원하는 것 외에도 이 시놀로지 VMM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 플랫폼 환경 이런 것들을 샌드박스 형식으로 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서버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 이런 것으로부터 조금 해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VM의 단일 파일 복원 수행하는 부분도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윈도우는 VM웨어 상에 있는 이제 윈도우 서버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VM 안에 있는 이 윈도우 안에 있는 파일을 삭제를 했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직원들이 실수로 삭제를 하는 경우가 좀 종종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파일들 전부 삭제가 됐고 휴지통에서도 모두 완전히 삭제가 됐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놀로지 ABB 포털을 이용을 해서 바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네, 포털을 보시게 되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파일 탐색기와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삭제했던 이 윈도우를 이 VM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는 이 유저의 EPS 밑에 있는 다운로드 폴더의 이 포토 폴더 아래에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삭제했던 데이터들, 백업된 데이터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요것들을 그대로 복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복원을 진행을 할 텐데 앞에서는 이제 백업을 해놨던 데이터들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이제 어디다가 백업을 할 것인지, 다시 복원을 할 것인지 복원 데스티네이션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는 사실 앞과 동일합니다. 네, 이 유저의 EPS 밑에 있는 다운로드 폴더의 포트 폴더로 바로 그대로 복원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VM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삭제가 됐던 데이터들 그대로 다시 복원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백업을 하는 부분과 저희가 복원하는 부분들을 조금 데모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 결과적으로 시놀로지 백업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제한된 리소스를 통해서 이제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를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통합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비용 없이도 하드웨어만으로 회사 전체를 백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저희 시놀로지는 굉장히 풍부한 제품 라인업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환경에 맞춰서 장치를 선택을 하시고 추후 필요에 따라서 제품을 업그레이드를 하시거나 확장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높은 보안과 높은 호환성을 갖춘 완벽한 데이터 보호 이 에코시스템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통합 백업 솔루션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놀로지는 항상 데이터 보안을 위해서 여러 계층의 이 두터운 백업 이런 솔루션들을 구축을 하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해왔습니다. 뭐 엔드포인트거나 클라우드거나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거나 어떤 유형의 데이터건 상관없이 백업을 하실 수가 있고 어떤 경로로 백업을 하시건 상관없이 모두 이 복잡해 보이는 프로세스를 저희 단일 환경 플랫폼에서 바로 백업을 하실 수 있는 통합 백업 솔루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액티브 백업을 이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엔드포인트라든지 이제 플랫폼도 백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냅샷 레플리케이션과 하이브 백업을 이용을 해서 스토리지 서버를 여러 대상에 백업을 하실 수가 있고 클라우드로도 백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앞에서 언급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엔드포인트의 데이터를 그대로 바로 다이렉트로 클라우드로 백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이 C2 백업을 이용을 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백업 대상이 어디건 혹은 백업 속도나 뭐 복원 시점이나 뭐 재복구 실현 이런 것들 여부에 상관없이 저희는 굉장히 완전한 엔터프라이즈 백업 인프라를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백업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복원 시뮬레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또 강조를 드리겠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이 VMM, 시놀로지 VMM을 통해서 바로 즉각적인 복원도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회사나 조직이 백업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위기 상황에서 모든 백업이 효과적인 것만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번 세션을 통해서 한정적인 제한된 리소스로도 이제 완벽하게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시놀로지 백업이 여러분들의 강력한 백업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